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지금 핵잠수함 때문에 세상이 뒤집혀 있어서 별다른 방산 관련 소식이 없습니다.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정확히는 76mm 함포형 철갑탄의 생산을 본격화한다는 소식도 있고, HD현대가 장보고2 손원 1급 개량 사업을 정식으로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정찰 위성 사업인 사이오 사업의 마지막 5번째 위성이 11월 2일 날 발사될 거라는 소식은 있지만, 이건 이미 핵잠수함 전에 예정된 사업들이고요. 지금 핵잠수함 문제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별다른 방산 소식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차분하게 5.56mm에 들어가는 신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아마 오늘 이 영상을 올리고 다음번에 또 핵잠수함 관련 영상을 올릴까 생각 중이지만, 우선은 이미 2번이나 미룬 5.56mm 소총탄에 들어갈 신기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번에 제가 두레텍이 우리의 차기 5.56mm 소총탄 사업을 포기할 것 같고, 그리고 두레텍은 너무 작은 중소기업인데 모든 걸 혼자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비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무조건 우리 방사청은 두레텍과 우리의 고성능 탄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무조건 두레텍에게서 탄약을 도입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죠. 그럼 두레텍의 5.56mm 탄이 정말 최강의 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풍산이 만드는 신형탄이 두레텍의 탄보다도 더 우수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풍산에게는 아예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두레텍의 탄을 도입하면 될까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는 본인들도 잘 알 것입니다. 결론은 두레텍의 탄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최고의 5.56mm 탄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레텍의 탄이 레벨 4의 방탄복을 뚫는 걸 보지 못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은 그 시험에서 두레텍의 탄이 방탄복을 뚫는 것만 보시고 두레텍의 탄의 단점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두레텍의 탄은 기본적으로 뒷부분에 공기움이 있어서 공기 역학적 특성을 개선한 탄이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구조는 현재 미국의 주력탄인 M855A1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은 탄의 맨 앞에 일종의 철제 관통자가 있고, 그 뒤에 탄의 무게중심을 잡아줄 탄심이 있고, 그걸 구리 외피로 감싸는 구조이고, 이 구조는 두레텍의 탄과 미국의 주력탄인 M855A1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M855A1이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관통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이 차량에 탑승했다거나 했을 때 차량의 철판을 관통하고 적을 공격한다던가 하는 이유로 높은 관통력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탄들은 관통력은 높지만 적에게 탄이 명중해서 인체에 들어간 다음에 파편화나 전도현상 같은 여러 가지 적의 신체를 파괴하는 기능이 약해서 저지력이 떨어집니다. 물론 M855A1이 인체에 들어가면 앞쪽의 관통자와 뒷부분의 탄심이 분리되어서 저지력을 향상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기존의 구리 외피와 납으로 이루어진 탄보다는 분명 관통력은 높지만 확실하게 저지력은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5.56mm의 모든 문제, 그러니까 5.56mm의 저지력 부족, 유효 사거리 부족, 거기에 방탄복 관통 능력 부족을 전부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게 바로 6.8mm입니다. 그리고 두레텍의 탄은 바로 이 M855A1을 기반으로 탄의 공기역학적 구조를 개선해서 좀 더 직진성이 좋게 만들고, 그래서 기존의 M855A1보다 더 높은 관통력을 구현한 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군의 현주력 탄에서 유효사거리와 관통력을 좀 더 개선한 탄이지만, 두레텍의 탄도 미국의 M855A1과 마찬가지로 저지력은 부족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레텍의 탄이라는 건 기존 M855A1 탄을 좀 더 개선한 탄이긴 하지만 기존 5.56mm 탄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한 탄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5.56mm 탄들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5.56mm 탄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5.56mm라는 탄의 기본 구조부터 완전히 해체해서 완전히 기본 구조부터 바꾼 새로운 탄을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을 두레텍이라는 중소기업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두레텍 혼자서 탄에 사용되는 장약부터 시작을 해서 탄두의 구성을 이루는 구리나 강철 등 이미 오랫동안 그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던 구성품을 완전히 새로 대신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할 수 있냐고요. 물론 그건 두레텍뿐만 아니라 풍산도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5.56mm뿐만 아니라 모든 신무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절대 특정 업체 혼자서 모든 걸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힘을 합쳐야지 신무기가 탄생을 하는 거지. 모든 걸 특정 업체 혼자서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5.56mm라고 다를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5.56mm를 위해서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네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5.56mm 탄 한 가지만을 위한 개발은 아니고요. 바로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K9A3 자주포를 위해서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고, 그게 5.56mm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미국이 58구 경장 장포신 자주포를 개발하려다가 실패를 해서 해외에서 자주포를 도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58구 경장 장포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은 개발에 실패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도 58구 경장 포신의 개발이 성공할 거라고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미 전에 우리도 58구 경장 포신에서 최대 사거리 80km를 달성했지만 우리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포신 마모 문제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포신에 크롬을 도금하는 크롬 도금 기술을 개발했고, 심지어는 포신에 탄탈륨을 도금해서 크롬 도금보다도 포신의 강도를 더 증가시킬 신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58구 경장 포신의 수명을 최대 장약으로 700발만 넘어가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탄탈륨 도금을 하게 되면 최대 장약으로 1000발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탄탈륨 코팅 기술을 통해서 미국이 실패한 58구 경장 포신의 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자신들의 58구 경장 포신의 개발의 실패 원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바로 포신이 아니라 회전탄대를 58구 경장 포신 개발의 주요 실패 원인이라고 뽑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미국에서 개발한 신형탄인데요. 회전탄대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포신의 강선과 맞물려서 포탄에게 회전을 걸어주고 실제로 강선과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일반적인 포탄들은 포신의 마모를 막기 위해서 이 회전탄대를 다른 금속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총탄에서 탄의 외피를 구리로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58구 경장에서 70km 이상의 사거리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장약을 개발했고, 당연히 포신의 길이도 길어졌기 때문에 포탄이 받는 압력도 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강력한 압력을 기존 구리로 만들어진 회전탄대가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존 구리 탄대를 니켈 합금 탄대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니켈 탄대는 기존 구리 탄대에 비해서 분명 강도는 증가했지만 기존 구리 탄대에 비해서 금속이 부드럽지 못하고 단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니켈 탄대는 포신을 좀 더 빨리 마모시키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결론은 미국이 58구 경장 포신을 개발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실패 원인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니켈 탄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당연히 우리도 기존에는 회전탄대에 구리를 사용하고 있었고, 구리로는 58구 경장의 강력한 압력을 견딜 수 없다는 게 이미 미국을 통해서 증명되었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결론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리보다 질기면서도 최소한 구리만큼 부드러운 금속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런 금속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하는 새로운 금속은 텅스텐 합금입니다. 정확히는 제가 듣기로는 텅스텐 구리합금이라고 들었습니다. 원래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들었을 때는 기존의 풍산은 이미 존재하는 합금 중에서 새로운 탄대를 개발하기 위한 금속을 찾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풍산은 이미 존재하던 합금들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풍산이 시험을 한다고 했던 금속들이 실리콘 청동합금, 니켈구리 합금, 그리고 연철, 그리고 니켈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등이 후보였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신소재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기존에 있던 이런 합금들은 전부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예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소재를 새로 개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것에 관한 정보는 아직은 너무 많이 부족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건 우리가 새로운 회전탄대를 위해서 새로운 텅스텐 합금을 개발 중이고 아직은 그 개발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제 감이 오시나요? 저번에 미디어 매체에 나온 기자분이 한 이야기가 풍산이 텅스텐을 가지고 5.56mm 소총탄을 개발 중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나 그 기자분은 텅스텐을 5.56mm의 자켓으로 사용하면 총열이 마모되기 때문에 텅스텐으로 총알을 만드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텅스텐을 총열과 맞물리는 자켓으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텅스텐은 관통자로 사용되는 것이고 그걸 구리 외피가 감싸는 구조일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텅스텐을 관통자로 사용하는 탄은 기존에도 존재를 했지만 문제는 텅스텐은 강철에 비해서 훨씬 비싸기 때문에 탄의 가격이 대폭 올라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기자분은 미디어 매체에서 텅스텐을 관통자가 아닌 탄의 자켓, 그러니까 탄의 외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자켓이라는 건 총알의 외피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도 풀메탈 자켓이라는 영화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풀메탈 자켓이라는 건 탄약의 외피 전체를 금속으로 감싼 탄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풀메탈 자켓이라는 건 현대적인 탄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강선을 가진 라이플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라이플은 여전히 머스킷부터 사용되던 납으로 만든 탄약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납이라는 금속은 아주 부드러웠기 때문에 강선과 맞물려도 강선을 심하게 깎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강선총인 라이플에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총알에 사용되는 장약이 더 강력해지면서 그냥 부드럽기만 하고 질기지는 못한 납만으로는 탄약을 만들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나온 게 구리 자켓 탄약입니다. 구리는 여전히 부드러우면서도 납에 비해서는 훨씬 질긴 금속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구리 탄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리로도 한계점에 도달했고, 그래서 지금은 구리만큼 부드러우면서 구리보다 더 질긴 금속이 필요하게 되었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금속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금속은 미국도 개발에 실패한 우리의 K9A3의 58구 경장 포신의 개발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핵심 기술이며,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5.56mm 소총탄을 개발하게 해줄 핵심 기술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대포나 소총이나 크기만 다를 뿐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포를 위해서 개발한 신기술을 소총에 적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그러나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기술은 아직 개발이 완전히 끝난 기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5.56mm 소총탄에 적용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는데요. 풍산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다만 이렇게 개발된 총알은 과거 납탄에서 구리탄으로 총알이 바뀌었을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론은 구리는 납에 비해서 더 질겼기 때문에, 더 높은 관통력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부드러웠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가서는 파편화나 전도 현상 등을 일으켜서 여전히 높은 저지력을 발휘한 것처럼, 이 새로운 금속은 기존 탄에 비해서 관통력은 더 높으면서 저지력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탄으로 나오리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이런 기술을 풍산이 개발하고 있을 리는 없고요. 솔직히 저도 어디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신소재는 한국재료연구원에서 많이 개발을 하므로 이 신소재도 한국재료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지 않을까 짐작만 해보네요. 결론은 그래서 풍산도 절대로 혼자서 새로운 5.56mm 탄을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풍산도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기관이 개발한 신기술을 받아서 새로운 탄을 개발하는 것이고, 풍산 같은 대기업도 모든 걸 혼자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마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틀림없이 그럼 그 기술을 두레텍에도 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어떤 기술인데 아무나 줄 수 있다고 보세요. 결론은 이 기술은 미국조차도 개발에 실패한 무기의 개발을 성공으로 이끌 혁신적인 신기술입니다. 이런 신기술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어떡할 건데요. 만일 우리 정부에서 두레텍에게 이 신기술을 넘겼는데 두레텍을 중국 기업이 사들이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신기술, 특히 기밀 기술은 아무 회사나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특정 소수의 회사에게만 기밀 기술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두레텍 같은 중소기업이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었을 리도 없고요. 상식적으로 이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풍산 같은 대기업조차도 고작 5.56mm 소총탄 같은 별거 아닌 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혼자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은 풍산이 그냥 평범한 소총탄을 개발하는 거라면 기존에 있는 소재와 기술로도 얼마든지 새로운 소총탄을 개발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기존까지는 존재도 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소총탄을 개발해야 한다면 결코 풍산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기 개발이라는 건 결코 한 회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히 기존과 완전히 다른 신기술은 더욱더 특정 업체가 혼자서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특히 두레텍은 지금 딱 한 가지의 신기술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정확히 두레텍의 신형탄에 적용된 신기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레텍만의 고유의 기술인 공기홈 기술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CFT라고 해서, CFT라는 건 결론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기역학적 해석을 통해서 최적의 탄도 특성을 가진 탄을 개발하는 기술인데요. 두레텍은 이 기술을 활용해서 최적의 공기홈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 가지 기술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기술적으로는 두 가지 신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CFT 기술은 결코 두레텍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포탄이나 소총탄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최적의 공기역학적 형상을 찾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에서 개발한 신형 155mm 사거리 연장탄으로
미국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155mm 탄의 최적의 공기역학적 구조를 찾아서 탄을 설계를 했고, 그래서 미국의 신형 포탄은 아주 긴 사거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155mm 사거리 연장탄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공기역학적 설계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개발한 6.8mm도 저도 확인을 확실하게 한 게 아니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탄두 형상을 찾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탄두만 정부에서 개발하고 그 탄두를 바탕으로 타는 업체들에게 개발하게 했을 정도로 6.8mm 탄의 탄두는 공기역학적으로 아주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의 공기역학적 구조를 찾는 기술은 두레텍만의 전유물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풍산도 새로운 5.56mm 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두레텍만의 독자 기술은 바로 공기염뿐입니다. 그런데 과연 두레텍은 이 한 가지 기술만으로 세계 최강의 5.56mm를 개발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탄의 소재라던가 장약은 기존 탄을 그대로 답습하고 단순하게 공기염 한 가지를 활용한다고 그게 세계 최강의 탄일까요? 그래서 두레텍이라는 회사 혼자서 세계 최강의 탄을 개발한다는 건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렇다고 해도 두레텍만의 기술인 공기염 기술은 정말 훌륭한 기술이고,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이 사장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두레텍에게 다른 회사와 협력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지금 풍산은 우리나라 국가에서 작정을 하고 만든 세계 최고의 신소재로 새로운 탄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탄에 대해서 두레텍이 공기염만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앞으로 두레텍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